오늘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교육원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드릴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인프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인프라가 아직 안 돼 있다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택배 이런 것도 지금 점점 상용화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네. 이런 드론 택배 배달이나 음식 배달이 가능할까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우리나라 환경상 전신주라든지 아파트가 많고 네. 보이지 않는 그런 케이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혹시 어렵진 않을까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도시 내에서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지금 CG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CG 대한통운에서. 네. 뭐 어떤 거냐면 도서산간 지역, 섬, 산 이런 쪽은 배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다 두고 간다든지. 근데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드론이 더 효과적이죠. 그냥 그렇죠. 네. 배달해서 바로 보냈다가 바로 오면 되는데 배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음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또 상할 확률도 높고 네. 배가 뭐 예를 들어서 운행을 안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딜레이가 커지기 때문에 네. 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노하우를 조금씩 쌓다가 이제 도시 지역도 이제 들어가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쉽지 않을까. 옥상 같은 데는 비어 있으니까 옥상에다 떨어뜨려 주면은 네. 거기서 이제 분류를 갖다가 뭐 바로 통으로 해서 내려간다는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떨어지면은 뚜껑이 열리면서 바로 떨어지면은 타고 몇 호로 바로 들어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요새 신식 아파트들은 또 위에 헬기장 같은 것도 다 네,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네. 그런 쪽을 활용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영상 올리고 나서 드론 영상 올리고 욕 좀 많이 먹었던데 네. 자격증이 이제 4개로 세분화되는데 왜 음. 그걸 반영을 안 했냐 막 이런 식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자격증 세분화 얘기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네. 나왔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계속 자격증 세분화가 안 되고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사실은 뭐 그걸 만드시는 분들한테 물어본 게 제일 빠를 건데 저희는 사실 얘기를 꺼내더라도 어쨌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세분화시키고 하는 거라서 뭐 협회에서 사실은 힘을 좀 써가지고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면 좋은데 이게 처음부터 말 그대로 아까 그랬어요. 이게 인프라도 아직 구축도 안 되는데 세분화돼 버리면 드론 사업 자체 산업 자체가 이제 커질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아직도 이제 드론을 조금씩 배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생긴 지는 벌써 몇 년이 되었지만은 이제 관심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 배워볼까? 촬영하는 기체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하네? 아, 귀찮은데? 이러면은 이제 팔릴 드론도 안 팔려. 그리고 제재도 많아요. 이제 중국에 비해서. 거리 제한도 있고, 높이 제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야간에도 비행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작죠. 그러니까 개발 환경도 사실은 네. 그렇게 외국에 비해서는 크지도 않고. 저는 이제 안전교육은 자격증이랑 또 별개로 네. 짧게라도 저는 꼭 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드론이라고 해도 그게 뭔가 피해를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팬텀이나 매빅 같은 걸 날리는데 그런 안전교육 말고 네. 별도로 자격증을 꼭 따야만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팬텀이랑 드론도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늘에 150m까지 날 수는 이제 허가가 더 높게 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네. 법상 이제 150m라고 쳤을 때 떨어지면은 사람 머리 위에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 있잖아요. 큰일이죠. 네. 1점 몇 킬로짜리가 떨어진다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히 교육하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좋죠. 많이 팔 수도 있고 교육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은 간소화시켜서 뭐 의무 교육처럼 이제 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안전 교육을 받고 하면은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요 정도 선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자격증까지는 사실 지금은 12km 이상 이제 기체에서 하다가 갑자기 1, 2km까지 다 따버리면은 네.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는 해요, 사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드론을 판매했을 때 1시간 정도 무료 교육은 시켜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키고 끄고 앱은 어떤 걸 깔고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배터리 관리법 이런 것들을 1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없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진짜 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인명사고까지.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사실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격증까지는 사실 조금 토론을 해서 그런 것들은 좀 맞춰 나가는 게 네. 좋지 않나. 그리고 그 드론 자격증 과정 중에 네. 이제 한 분이 이런 댓글도 다셨는데, 예, 드론이 좀 많이 위험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자격증을 꼭 따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과 이 자격증 과정이 그리고 배터리 관리 과정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배터리 자체가 그 폭발 위험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충전 된다거나 충격이 과하거나 하면은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날 수는 있거든요. 용량이 커질수록 사실은 점점 위험해질 수는 있는데, 교육 과정에 사실은 넣으면 좋죠. 그러니까 시험 과정에다가 그런 안전 관리 사항도 좀 넣어가지고 시험을 볼 때 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그 시험 자체에. 그래서 의무 교육, 그런 안전 교육을 사실은 시험을 합격하신 분한테 뭐 추가로 한두 시간 정도 아니면은 교육 내용상에 넣어서 하면은 사실은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안전 교육은 사실 필요는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제가 봤을 때도 받아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튬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네. 절대 안 꺼진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진짜 불이 절대 안 꺼지나요? 저도 사실 불을 질러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큰 거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게 다 불이 붙는 연소 성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기름도 마찬가지로 껐을 때 잘 안 꺼지는 것처럼. 근데 뭐 소화기를 끄면 다 꺼지긴 꺼지겠죠. 근데 없었을 경우에 이제 발로 밟다거나 막 이렇게 급하게 했을 때는 좀 끄기가 힘든 부분이지, 못 끌 정도의 그런 게 뭐 양이 그렇게 막 진짜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 학교에서 이제 드론 자격증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네. 점점 이렇게 좀 인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B 과정 학생 인원을 모아주면 네. 그 한 사람당 얼마의 돈을 준다는 식으로 학생들을 좀 모아달라고 한 다음에 네. 그 모아서 실제로 이제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거는 어떤 산업 자체도 다 그런 분들은 계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면 필요 충분에 의해서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냥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 이런 거는, 네. 왜냐면 그분들도 할인해서 아마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할 거거든요. 단체로 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교육을 뭐 150만 원 해드리겠다. 거기서 수수료 뭐 10% 20% 이제 업체 받는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일종의 홍보니까. 그 정보고, 그리고 교육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저렴하게 단순 교육 받기 때문에 좋은 수도 있죠.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 쌀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홍보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그에 관련돼서 조금 정확한 자격증 관련해서 정확한 비전이나 이런 걸 말을 해주면서 그 대표님처럼 이렇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포화가 됐고 이 부분은 유망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유망하니까 들어와봐 이런 태도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론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그러면 비전이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이게 이제 순서가 조금 있어요.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네. 항공 촬영 쪽이 이제 인기가 많아서 비용이 이제 한 번 촬영하면은 몇백만 원씩 받고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 쪽으로 조금 사람들이 이제 빠졌어요. 교육 쪽으로 하면서 이제 말 그런 교육원이라든지 초인형 비행 장치 이런 것들 교육해주면서 이제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또 매핑 같은 거, 이제 그 GIS 이제 뭐 지도 정보, 지리 그런 쪽으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3D 매핑화 시키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뭐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서 이제 비용을 많이 벌고 있는 추세고,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런 것들 있었죠. 뭐 그 방제 작업이라든지 농약 살포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사업을 어떤 분야에 하고 있다 치면은 거기에 연관된 걸 조금 결합을 시켜서 드론은 사실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마운트만 설치를 하면은 뭐 비파괴 검사 장비라든지 뭐 좀 축소를 시켜서 되게 크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뭐 교량을 찍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사업에 이제 조금 접목시켜서 전 그 생각도 했어요. 이제 태양광 그런 발전 이런 게 많이 지면서 거기 위를 청소를 하는 걸 드론을 이용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물을 분산을 하니까 그 액체에다가 이제 그런 세척제 같은 걸 넣어서 거품을 쫙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제 드론으로 해서 강력한 살포 기능으로 한번 쫙 닦고 그러면은 그 효율이 그 에너지 효율이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자주 해주면 더 대신 비용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 닦아내고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알아본 적은 있는데 뭐 실행에 옮기시지 않았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새로운 사업에 아니면 자기만의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뭐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면 큰 부가가치를 좀 세울 수 있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럼 드론과 4차 산업혁명의 연관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4차 산업의 연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작을 수도 있고 뭐 클 수도 있고 있는데 드론을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의 이제 로봇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만의 사업에 접목시킨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크게 적용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드론 자체만으로는 조금 경쟁성이 떨어질지 몰라도 거기에 뭔가 부속적인 걸 좀 더 하거나 그렇죠. 융복합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엄청 크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는 있죠. 드론 자격증 자체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랑 크게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 그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도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이제 코딩 그런 쪽 관련 자격증 딴다고 해서 관련이 바로 될까 안 될까 물어보는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조금 더 연관이 있겠죠. 근데 이건 하드웨어적인 걸로 이제 다루는 분야로만 쳤을 때는 뭐 약간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조금 작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 우선 교육원 쪽은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분들을 탓하기보다는 사실 교육을 받으려는 교육생 분들이 사실은 알아보시고 그 말만 믿지 말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왜 그 말이 현혹돼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알아보기 귀찮다 보니까 이게 되겠지 하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관심이 있으시면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뭐 정 안 되면 지식인한테 물어봐도 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만약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실제 생각은 어떠신지 그 교육원에 일하시는 대표라든지 직원들 얘기만 듣지 말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가려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조금 키우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명언이라서 진짜 저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와서 뭐 상담을 하고 저희도 뭐 권해봐야 나중에 되면 원망소리 사실 듣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드론에 관련해서 내가 조금 취미적으로 아니면은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우선 그냥 접수는 안 하셔도 되니까 상담을 받으시고 그래 괜찮다 생각하시면 그때 교육받고 제품도 그때 이제 구매하시면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한국드론안전교육원의 정윤기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